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보안관제 솔루션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최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보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제는 2021년도 위협 환경에 스마트한 SOC가 필요한 이유와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도 지금 최근 한 5개월, 6개월 동안 굵직한 보안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이러한 위협 환경의 변화, 업무 환경의 변화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지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안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해커, 공격자의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공격 대상이 되는 표면들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저희 고객 중에서 잘 활용하는 그 효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위협 환경의 변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죠. 그래서 그 솔라윈즈 소프트웨어 공급망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라윈즈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그 대응을 하도록 또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달 정도 있다가 그 3월 달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체인지 서버에 대해서 그 4개의 제로데이 취약점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발견이 되면서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많은 해커들이 또 스캔을 하고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유사한 공격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또 랜섬웨어, 다크사이드라는 랜섬웨어 조직이 실제 그 미국 송유관 회사를 또 랜섬웨어 공격을 했었죠. 그리고 4월부터는 코드커브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를 점검해주는 사스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 회사인데요. 그 서비스가 그 공급망이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개발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소스 코드가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솔라윈즈라든지 코드커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기술들을 활용함으로써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당하지 않고 방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이러한 해킹 공격들, 그 기술들을 상세하게 알아보는 건 아니고요. 이 공격들이 어떻게 침투하게 됐고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그런 걸 살펴보면서 기업 관점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준비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솔라윈즈 공급망 해킹 공격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또는 러시아에서 공격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발생하고 나서 긴급하게 미국에서 CISA에서는 2019년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그 패치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할 걸, 전원을 꺼라 라고 얘기를 긴급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RSA 컨퍼런스에서 이 솔라윈즈 회사 사장님이 또 얘기를 하기도 했죠. 2년 넘게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지만 사실 모르고 있었다. 근데 이 공격이 어떻게 그러면 공격이 이루어졌는지 공격 원인을 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APT 공격 그룹이 마치 원격지에서 직원인 것처럼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침투를 해서 내부에 백도어를 심었다라는 분석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처럼 이렇게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체인지 서버에 대한 취약점 공격이었습니다. 사실 취약점이 없을 수는 없죠. 소프트웨어들이 취약점이 있고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발표가 되면 빠르게 패치를 하고요. 이 취약점 공격과 관련된 IOC 정보들, 징후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우리 회사는 공격을 당하지 않는지 찾아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기업에서 중요한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지난달에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죠. 지금 랜섬웨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참 분석 중입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랜섬웨어 공격들은 이러한 방법들로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 피싱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노출된 주요 서비스나 시스템 계정 등을 어떻게 보면 찾아가지고 그 포인트를 집중 공략을 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랜섬웨어를 이제 전파시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리모트 데스크탑, 원격 데스크탑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열려 있는 경우 외부에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코드커브 그 회사, 사스 서비스 회사에 대한 공급망 해킹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나서 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테스트가 됐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코드 커버리지라는 어떻게 보면 툴을 활용을 하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공격이 침투가 된 거죠. 근데 이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라윈즈와 같이 마치 그 직원이 원격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서 침투를 했을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제가 대략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랜섬웨어 공격, 어떻게 보면 그 랜섬웨어 공격, 그다음에 공급망 해킹 공격, 그다음에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 굵직한 해킹 사고들이 계속 있었고 이 사고들이 대부분 해커의 관점에서 외부에서 공격 포인트를 찾아서 했고 특히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 같은 경우는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사 공격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업무 환경, 그 다음에 공격자의 관점에서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공격자들은 이런 사이버 킬체인이라는 과정에서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킬체인이라는 거는 공격자가 공격이 이루어져서 정보를 유출하고 침투하는 전 과정을 7개의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탐, 그 외부에서 우리 공격 포인트가 있는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격이 먹힐 만한 무기를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전달을 해서 침투를 한 다음에 내부에서 확산을 하고 정보를 유출하고 하는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이미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내부에 침투했을 때 방어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많이 확보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은, 공격자들은 외부에서 공격 포인트들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그 포인트 관점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은 사실 그쪽의 기업에서 그쪽에 많은 투자를 안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업무 환경들은 사무실에 모여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업무를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경계만 잘 보완을 하면은 우리 자산 안에 침투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업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 또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VPN 접속을 통해서 업무를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인스턴스를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테스트도 하고 끝나면 또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공격자의 관점에서 보면 침투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들, 공격 표면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IT팀, 보안팀에서는 기존의 경계 보안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자산은 이만큼이야 라고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업무 환경의 변화, 운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포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보통 우리가 AWS, 구글, MS 이렇게 주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활용을 하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보면 12개에서 15개까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IT팀, 보안팀에서는 당연히 우리 회사와 관련된 자산들이 얼마나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거기에서 노출되는 위협을 찾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 환경들의 변화, 그 다음에 위협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해야 될지 이제 2가지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 새로운 솔루션들, 인력들 투자를 해서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 더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보안관제 센터에서만 보더라도요, SIM과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
대용량의 로그들을 취합을 해서 공격들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관점에서는 또 EDR과 측면, 네트워크에서는 NTR, NDR, 또 클라우드, 이렇게 다양한 사일로들이 구축이 돼서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왔다, 공격이 탐지됐다라고 하면 보안을 하시는 분은 여러 시스템들, 여러 사일로에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함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대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더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자동화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는 코어텍스라는 제품군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금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하단에 노란색으로 제가 표현한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공격자의 관점으로 외부에서 우리 회사의 공격 포인트들을 관리해주는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화와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에서는 SIM과 같은 여러 솔루션들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확도가 높은 경보 이벤트들을 탐지를 합니다. 그러면 보안 분석관은 그 내용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격이 확실하면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여러 시스템들을 접속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때 단순한 업무들 반복이 되고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때 SOAR라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영역도 이렇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가트너에서도 SOAR이라는 영역으로 해서 솔루션을 구분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텍스 엑스소어라는 저희 솔루션은 이스라엘 제품을 재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추가를 해서 익스텐디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확장된 소어 솔루션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같은 해에서는 소어 솔루션을 가장 충실히 구현한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어 솔루션은요, 이제 그 구현을 하려면, 이제 실제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려면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수동으로 했던 일들을 자동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솔루션들을 연결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인티그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고객들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보안 시스템, IT 시스템, 운영 시스템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빨리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동은 가장 기본이고요. 연동한다고 해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동으로 했던 일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플레이북이라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보통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많은 플레이북 예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플레이북들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 자체적으로 쉽게 좀 표현을 하면 앱스토어 같은 마켓플레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클릭을 해서 컨텐츠 팩, 이 앱과 같은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기능을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위협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벌써 최근 6개월 동안 굵직한 해킹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아 솔루션을 사용한다, 활용한다 그러면 기업이 그러한 솔루션들을 바로 대응할 수 있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북, 업무 프로세스들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사전에 디파인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엑스소어 솔루션은 다른 솔루션하고 다르게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바로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예제처럼 레피드 브리치 리스판스라는 컨텐츠 팩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하단에 보면 이러한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솔라인즈 그 해킹 사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플레이북,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제로데이 취약점, 코드커브, 이거 말고도 또 랜섬웨어 사례 플레이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팩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요, 이 안에 이러한 플레이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커브와 같은 그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공급망 해킹 공격을 당했을 때 고객들한테 공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해킹 공격을 당했고 이러한 IoT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플레이북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키면 이메일 내용을 파싱을 해서 IoT 정보를 저장을 하고 내부에
SIM 제품들이 있다면 조회를 하고 대응하는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라인즈 공급망 해킹 공격이 발생했을 때도 바로 저희 컨텐츠 팩을 함께 제공을 했고요. 이 컨텐츠 팩 안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제공해주는 IoC 정보들을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컨텐츠 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북 안에는요, 첫 단계에서는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는 부분, 두 번째에서는 이 IoC 정보들을 그 외에 여러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내부에 취합을 한 다음에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SIM, 예를 들면 스플렁크라든지 IBM의 큐레이드 아크사이트, 그 유형별로 조사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플레이북들을 미리 만들어 놓다고 하더라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바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공격이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는 공격이 당했는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공격자의 시각으로 공격의 포인트들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이 영역은 이제 Attack Surface Management, ASM이라는 영역으로 같은 회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은 좀 새로운 솔루션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루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동작 방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인터넷 전체를 다 스캔을 해서 내부에 빅데이터 엔진에 인덱싱을 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들을 다 분석 엔진으로 분석을 해서요, 어트리뷰션을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트리뷰션해서 그 결과를 저장을 해 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폴리시를 기반으로 해서 스코어링을 매깁니다. 그리고 다 저장을 해놓고 우리 고객, 예를 들면 기업의 IP URL 해시, 그 다음에 IP 기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공격이 대상이 되어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이제 SaaS 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안에다가 에이전트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완전히 공격자의 시각으로 공격자가 공격 대상을 찾는 것들을 동일하게 찾아서 제공을 해드리는 SaaS 서비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캐너 쓰고 있는데 스캐너하고 유사한 거 아니냐? 근데 스캐너는 IP 대역이라든지 우리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알 때 그 부분을 스캔을 해서 이제 정보를 파악을 하는데요. 이거는 인터넷 전체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자산을 다 파악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쇼단과 같은 그런 서비스 해주는 거 아닌가? 근데 쇼단과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스캔을 할 때 매일매일 하지를 않습니다. 그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찾아서 제공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회를 해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중요한 서비스들은 하루에 몇 번씩 스캔을 해서 인덱싱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내부의 분석 엔진, 머신러닝 기반의 엔진으로 그 정보를 파악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익스펜스라는 솔루션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미국의 CIA나 국방부 출신들의 개발자들이 달파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이제 인수를 해서 이름을 약간 원래는 EX로 시작하는 익스펜스였는데요. X 형식으로 바꿔서 코어텍스 엑스펜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미국의 중요한 기관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엑스펜스라는 플랫폼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따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펜더라는 모듈이 코어 엔진입니다.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헤이비어라는 애드온 형식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T1급의 ISP 업체와 협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 국가와 통신을 한다든지 그러한 위협 정보 통신 내역을 찾아내 줍니다. 사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경계보안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는 자산, 알려지지 않은 자산이 어떻게 블랙리스트 국가와 통신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그것까지도 찾아서 이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요약이고요. 그래서 기업 관점에서는 어떤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경계 보안 안에서 관리했던 어셋들, 자산 정보들을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IT팀이나 보안팀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 자산 인벤토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자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 서버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 실제 그 프로토콜, 그 포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찾아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클라우드에 대한 거버넌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몇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만 써라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개인이 집에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 회사와 관련된 거는 다 찾아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헤이비어의 기능들 앞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요, 공격에 대한 공격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공격의 포인트들, 표면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우리 어셋들, 자산에 대해서 다 관리할 수가 있고, 특히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례인데요. 지난 3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MS,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제로데이 취약점이 4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해커들이 굉장히 스캔을 해서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고 유사 공격들이 있었는데요. 익스펜스 고객들은 이미 그 취약점에 대해서 그 인덱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서 그 고객들한테는 제공을 해드려가지고 미리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스캔을 해서 인덱싱을 했을 때 저렇게 많은 취약한 서버들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모르는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 취약하게 이용이 됐다, 그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2021년도 이런 위협 환경에서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으로 그 보안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엑스펜스 솔루션, 자산과 행위를 발견을 하고 발견 즉시 엑스소어라는 그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통해서 빠르게 교정을 할 수 있는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잠깐 효과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모 그룹에서는요, 그룹의 보안 관제를 활용을 하실 때 하루에 2만 건 정도의 경보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 이벤트들을 한 건을 처리하는데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처리하려면 여러 시스템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대응 조치를 취했어야만 하는데요. 이 소어 솔루션, 코어텍스 엑스소어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5분 이내로 단축을 하고 이 엑스소어 솔루션 안에서 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뒀고요. 그다음에 엑스펜스 솔루션은 아직 이제 작년에 인수를 하고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많이 검증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 회사 이름을 좀 밝힐 수가 없어서 글로벌 대형 SI 회사에서 이 엑스펜스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나서요, 575개의 리모트 데스크탑 서버가 운영이 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라윈즈, 코드코브와 같은 사례들이 처음에 접근은 공격 포인트들, 외부에 노출된 공격 포인트들을 통해서 랜섬웨어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악성 코드가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금융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어떻게 보면 짧게 좀 주요 개념적인 내용들, 포인트들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또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데모라든지 직접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커뮤니티 버전 엑스소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